광역시설이에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하는 기반시설이 광역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이다. 1번은 걸치는 시설, 2번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요. 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자, 도로가 남양주시에서 뺑뺑 돌고 있는 도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이라 불러요. 근데 이 도로가 구리시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광역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과 광역시설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또 예외적으로요, 2개 이상 걸칠 때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로 3번 법인의 설치 관리 보세요. 자,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왔어. 우리 원래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오는데 이 조문만큼은 앞에 국가계획이란 단어가 나와도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오지 않는 유일한 법조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KTX라든가 무슨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이나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한국 국가철도공단 이 KTX 관리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공항관리공사가 인천공항관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뻔하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 관리한다. X 쓰죠. 예.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뒤에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오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광역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 시행. 혹시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만약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좋을 리가 없지. 예. 자기가 살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들어온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요, 어디인가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 자,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어느 지자체에 딱 설치가 되면 인근 지자체는 같이 이걸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나오는 우리 그 쓰레기는 다 인천 소각장으로 가죠. 그러면 그 소각장을 갖다가 설치하는 비용은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인근 지자체가 다 부담해야 되는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또 설치가 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는 지역 주민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뭔가 혜택을 줘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자체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는요, 밑에 있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자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자금 지원해야 돼요. 예. 그래서 환경 오염 방지 사업도 하고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 보세요. 도로, 공원 쭉 나오는 거기 노인정이라고 있죠.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 벌써 그냥 한 20년 다 됐네. 2003년도에요.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요. 노인정이라는 단어를 다 경로당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노인정이야. 왜 그랬을까요? 예? 아직도 공무원이 이걸 못 찾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법률이 118개가 있는데 118개 법률에서요. 2003년도에 노인정이라는 말이 안 좋다는 거지. 노인정. 그렇잖아요. 이걸 경로당으로 다 바꿨다고. 근데 이 조문이 아주 구석에 있거든요. 이걸 찾지를 못해. 지금도 이거는 노인정이야. 20년 전에 다 바꾼 건데 아직도 20년 못 바꾼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 찾지를 못하는 거지. 노인정. 예.
더 웃긴 게 주택법에서요 10년 전에 바뀐 게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로 써야 되는데 주택법에서요 구석 뒤에 조문에 변소라고 있었거든요. 그거 갖다가 10년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냥 변소라고. 모든 법에는 다 화장실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화장실로 바꿨어 10년 전에. 예. 자 이제 공동구가 나옵니다. 우리 공동구는요 예전에 우리 분당 신도시를 처음 만들었을 때요. 친구가 분당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이제 놀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가 너무 깨끗한 거야 도시가. 예. 그래서 물론 신도시는 깨끗하겠습니다만은요 길에 전봇대가 안 보여요. 지하에 터널을 만든 거예요. 이게 공동구야.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요 전기선, 수도관, 가스관, 케이블선을 다 지하에다 공동으로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장 나는 게 있으면 사람이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만 고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되니까 일단 전봇대가 안 보이죠? 미관이 개선돼 도시 미관이.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지금 운전 안 한 지가 학원에 강의하러 갈 때 운전 안 한 지가 10년 됐어요. 학원에 강의하러 갈 때 내가 왜 운전 안 하냐 그러면 지각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집에서 나와서요 88 고속도로 있죠. 아니 88도로 예. 한강변에 88도로 달리는데 교통사고 난 거야 앞에요. 예. 그러면 이거 빠져나갈 길도 없잖아요. 그게 지각인 거예요. 더 화나는 게 우리 각종 시설 보수 작업은 야간에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 봐. 출근 시간인데 도로를 막아 놓은 거예요. 보니까 하수도관 교체 공사 써 있고 옆에 건설회사가 써 있어요. 혼을 담은 시공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예. 그래 또 지각인 거예요. 또 학생들은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각. 예.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 바로 똑같은 위치인데 이번에는 또 막고 있어요. 가스관 교체 공사 시행. 똑같은 땅을 갖다 파고 관을 바꾸고 또 아스팔트 깔고 또 파헤치고 또 하고 도로 구조가 남아나지도 않고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가 생길 때는요 지하에 공동구를 만들어서요 전기, 전화선, 케이블선, 그 다음에 상수도관, 하수도관은 다 공동 수용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도시 미관도 개선이 되고 도로 구조도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동구예요. 근데 이 공동구는요 법 조문수가 굉장히 많아. 법 조문수가. 이게 중요해서 법 조문수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그 기반 시설 있잖아요. 기반 시설들은 다 특별법이 있어요.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도법, 공항은 공항법, 항만은 항만법이 다 있다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있고 수도는 수도법이 있고. 근데 공동구는 공동구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 공동구에 대해서는 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수가 많아요. 자, 공동구의 의의를 보세요. 공동구람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공사하다가 진짜 차 몰고 가다가 거의 지각하는데요. 그다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하철을 타와 지하철은 거의 지각 안 하잖아요. 그 지하철 타고도 지각하는 적이 2년에 한 번씩은 있었어요. 지하철 사고 났을 때, 그땐 지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 예전에는 거기 지하철 개봉역 1호선을 타고 가는데요. 개봉역에서 지하철이 딱 멈춰 쓴 거예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 기관사가 끼익 했는데 사람이 뛰어든 거예요. 가지고. 근데 딱 멈추고 난 다음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기관사가요. 기관사 목소리도 내 기억해요. 너무나 이제 왜 이렇게 당황한 목소리로 저 대인 사고가 나서 기차를 정차합니다. 다 내리셔서 후속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고 났구나 이거. 예. 그 딱 내렸는데 제 진짜 한 10m 앞쪽에
신발이 가지런히 벗어져 있는 거야. 신발이 벗어져 있고 신발에 종이 편지 같은 게 딱 꽂혀져 있어요. 야,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한 10m밖에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신발이 가지런히 있고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 못 가는 겁나서. 예. 좀 있으니까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람 꺼내 오더라니까요. 가지고 그때 이제 지각했어요. 그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이저 사고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 공동구가 설치된 우리 신도시들 있잖아요. 신도시들은 무슨 이렇게 교체 공사 같은 거 거의 안 해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공동구로 하는 겁니다. 예. 공동구 의의가 나오고. 자, 우리 공동구 설치 임무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박스 안에 나오는 게 다 신도시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송도,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 공공주택지구, 이 예전에는 보금자리 주택이었죠.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으로 갔죠. 그렇죠. 도청 이전 신도시예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 안 나오는 거 산업단지 안 나옵니다.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란 말이 없어요. 산업단지 X.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고 2번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이 나왔죠. 예, 한 번씩 또 보시고요. 예, 3번의 가로 1번 공동구 수용 의무,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요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공동구가 설치가 됐는데 한국전력이 우리는 그래도 전봇대 세우겠다, 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가로 2번 있죠.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 시설. 그런데 우리는 7번 가스관, 8번 하수도관 두 개를 체크해야 돼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어요. 가스관 위험하죠. 하수도관은 지저분하죠. 위험하고 지저분한 것은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고요.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는데 최초로 나올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우리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다른 데 냈던 시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하수도관하고 가스관을 내는 거예요. 다음 중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걸 다른 데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학생들 모의고사 문제에다가 한 번은 가스관을 내고, 그 다음에 시험 예상 문제에서는 하수도관을 내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학생들이 공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마지막 예상 지문 100개를 또 선정해서 같이 읽을 때 혹시나 지문에 가스관이나 하수도관 보이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큰 수도 외쳐서 2번, 하수도관, 가스관 외쳤다고. 시험지를 받아 보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가스관을 설치할 때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답 나온 거지. 예, 바로 그 교수님이셨어. 예, 그 다음에 또 들어가셨어. 이번에는 뭐냐면 하수도관을 냈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공동구 설치 비용이라고 4번에 나오죠. 가로 1번 설치 비용 부담. 공동구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요. 자, 이제 밑줄 칠게. 두 번째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예요. 공동구를 쓰는 사람,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나 이런데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물의 설치 기준 그런가 보다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자, 이제 3번 박스 공동구의 관리 운영 나오죠. 1번에 공동구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자, 공동구는 6명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가 누구예요? 6명. 이 사람들을 공동구 관리자라고 불러요. 공동구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진짜 시장님은요, 진짜 일 많이 하네요. 저 퇴근할 때 아마 땅속으로 다닐 거야. 공동구 관리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공동구 관리. 그 다음에 거기 2번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라고 있죠.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안전 및 유지 관리 이거 시험에 나오죠. 5년마다. 예. 공동구 안전 점검 실시 보세요.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해야 됩니다. 예. 공동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 부담 나왔죠. 예. 자, 1번 관리 비용 부담.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는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고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 연이해로 분할해서 납부하게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번 공동구 점용 시 허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면 이제 공동구 문제는 다 마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뒤로 넘겨 주시면 13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권리구제에서 1번 박스 매수 청구권이라고 나오죠. 예, 매수 청구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땅 사가라는 게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럼 요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요 매수 청구권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쓴 말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에요. 내 땅 사가라는 거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내 땅 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성남시 사건이죠. 경기도 성남시는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위성 도시예요. 지금 같은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60년대하고 70년대 서울이 재개발되면서요. 예전에 저는 뭐 본 적 없습니다만은 청계천 주변에 판잣집들이 많았대. 무허가 판잣집들이요. 그래서 청계천을 복귀하면서 이걸 다 철거할 때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간 곳이 성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평지가 거의 없고 다 언덕으로 돼 있는 도시인데 이 성남시가요. 그러면 80년대까지는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번 활기차다, 2번 칙칙하다. 예? 칙칙한 분위기, 예,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분당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 수도권 도시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이게 1인가 그럴 거예요. 90%가 넘어요. 예, 분당 성남이. 근데 초기에 이제 성남을 만들 때입니다. 초기에 이제 성남을 만들 때예요. 성남시인데 이제 서울에서요. 이제 철거민들이 막 유입돼 들어오죠. 그 이제 도로도 이렇게 설치하고. 자, 요 땅이요. 갑소유의 땅인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 계획 시설이 부족해지잖아요. 갑이라는 개인 소유 땅인데 여기다가요. 이제 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학교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계획. 학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시설 설치했다고.
결정고시란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야. 학교를 설치하겠다고 결정고시. 그러면 이제 이 땅은요, 개인 갑소유의 땅이긴 하지만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돼요. 우리 흔히 뭐라 그래, 이걸 학교 부지라 그러죠. 학교 부지가 돼. 그럼 학교 부지가 딱 되는 순간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요 행위 제한은 뭐냐 그러면, 여기가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장차 학교가 설치될 예정이죠.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다 신축도 금지야. 갑 소유의 땅이니까 갑이 기존에 자기 건물 지어낼 수도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 증축도 금지, 망가져도 개축도 금지, 천재지변으로 무너져도 재축도 다 금지야. 일단 다 금지시켜놔. 왜? 장차 학교 설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서나 이 갑은 자기 땅의 소유권을 지자체 성남시한테 넘기고 땅값을 받게 되는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땅값은 언제 받는 거야? 학교가 설치가 될 때. 학교 부지로 지정했을 때는 아무런 돈도 못 받아요. 그냥 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으면 성남시가 찜만 한 거야. 자기 땅인 자기 건물 못 지어. 근데 한 6개월쯤 지나서 학교가 설치가 된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권을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당하겠죠. 성남시에. 협의 양도나 수용당하면서 토지 보상금을 받잖아. 그 돈 받고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아주 깔끔한데 문제가 이거예요. 학교 부지로 지정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학교 설치를 안 하네. 학교 설치에 땅값을 받는데, 근데 찜만 해놨죠. 행위 제한만. 자기 땅인데 자기는 쓰지를 못해서 10년간 건물도 못 짓고, 또 자기 집을 지어놨는데 개축 금지죠. 재축도 금지죠.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어. 이거 못 고쳐. 학교 부지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밤에 잘 때요, 달 보면서 자, 별을 보면서 자는 거지. 별을 해는 밤, 별을 해는 밤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성남시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 요 길 건너편에 이제 신혼 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 학교 부지로. 그럼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일로 보내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얘가 커서 군대 갔다 휴가 나와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학교 설치됐어? 아직 안 됐다.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예.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가보면 피해 엄청 받죠. 자기 땅을 임대했으면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나 손실 보상해달라. 아니 10년 이상 내 땅을 묶어놓고 찜만 해놓고 땅값도 안 주고 그러면 나는 내 땅을 못 쓰지 않았냐. 임대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 내 건물도 고치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아니, 법원에서 미안하대. 네가 억울한 건 알겠는데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손실 보상해 주라는 규정이 법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 실제로 법에. 당시 이 법이 도시계획법이었어요. 지금의 국토계획법,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었거든요. 요 도시계획법에서는 손실을 보상해 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는요, 손실을 보상해 주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에는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 헌법에 위반됐죠. 헌법 위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7년도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됐어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생겼어요. 자, 이 헌법재판소는요. 위헌 법률 심판도 하고 뭐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반됐다 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저 갑이라는 분이 아줌마예요. 저 아줌마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한테는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도시계획법에 손실보상 규정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위반이 되면 위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위헌 판결 대신에 헌법 불합치 판결했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겁니다.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은 뭐냐면 위헌인데 위헌 판결을 하게 되면은요 그 법률 조문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해요. 망치 때릴 때 시간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딱 재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조문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근거 조문이 무효가 돼버리면요 엄청난 혼란 생기겠네. 그래서 위헌 판결 대신에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에요. 법을 개정하래 이제. 그러면 어디가 위헌이야? 손실 보상이 없는 것이 위헌이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손실 보상 규정을 신설했어요. 신설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요 갑이 성남시에다가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보상 중에 제일 좋은 건 돈으로 주는 거죠. 근데 돈으로 주려고 봤더니 전국에 저런 일이 너무 많아서 국가 지자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수백조 원이 넘어. 국가 파산 난다 그래가지고 손실 보상의 방법은 다양하다. 돈만 보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상 방법을 뭘 정한 거예요? 갑이 성남시에서 차라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보상 방법으로 법을 신설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남시가 거절하면 그만이야. 보상 방법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요 판례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만든 제도니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내 땅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저 갑이라는 분이 이제 매수 청구를 합니다. 내 땅 사가라. 저 갑이라는 분은요 텔레비에 한번 나왔어요. 저 아주머니가요. 예. 이 판례가요 우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헌법재판소 지네들이 판결한 것 중에서 대표 판례라고 앞에다 실어놓은 게 있어요. 지네들이 판결하고 나서도 너무 감동받아 스스로 감동받아서 대표 판례로 실어놓은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 판례요. 그래서 이 판결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저 기억납니다. 밤에 제가 살던 제가 밤에 그때 결혼하기 전이고 오피스텔 앞에요 분식집이 있었거든요. 분식집 휴게 음식점이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거기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라면집에 텔레비를 틀어놨거든요. 그 마감 뉴스를 하는데 봤더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판결 나왔구나 드디어. 예. 그때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어요. 제 땅을요 학교 부지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록 학교도 설치 안 하고 보상도 해주지 않아서 제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딱 봤더니 헤어스타일이요. 우리 아줌마 파마라고 아세요? 파마 어떻게 드릴까요? 오래 가게 해주세요. 뽀글뽀글. 예. 그래서 그 아주머니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방송 출연하게 되면은 좀 이쁘게 해서 나오세요. 이쁘게 화장도 좀 하고. 예.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판례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는요 이거예요. 학교나 공원 같은 거예요. 학교나 공원 도로 같은 거.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겠다고 결정 고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차라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나 공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학교나 공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 후에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차라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매수 청구는 강제성이 없어요. 매수 청구는 원칙이 6명 시장 군수한테 하는 겁니다. 이때 지자체장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돈 없다고 또는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매수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여부 결정은요. 요거는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요. 요거 다시 2년 내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물론 매수하기로 결정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매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매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매수 대금 지급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매수 대금을. 대금은 원칙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저 땅값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요 채권의 만기는요 10년이에요. 만기 10년. 그러니까 일단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게 10년. 그러면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여야 돼요. 지자체. 전제 조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LH 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공원 설치한다고 설치하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만약에 LH 공사다. 그럼 LH 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땅을 사야 될 의무자가 지자체인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입니다.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저 현금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금 대신에 채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은 뭐라 불러요? 피성년 후견인. 그렇죠? 피성년. 재영 씨 아니죠, 그렇죠? 예.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뭘로?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매수 결정하고 나서 미루다가 2년 내에 매수 안 했을 때는요. 저 토지 소유자 갑은요.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요. 자기 땅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대. 내 땅 사가 그랬는데 안 사갔죠. 이제는 자기 땅에 꼭 필요한 건물은 지을 수가 있대요. 허가 받아서 3층 이하 단독주택 지을 수 있대요.
이하 단독주택 지을 수가 있고요. 3층 이하 일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고요.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는데 단 2종 근생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못 지어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거는 못 짓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매수 청구권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1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2번 박스에 매수 청구 나오죠? 매수 청구권자라고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걸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라 그래. 예를 들면 학교 설치 결정, 공원 설치 결정, 10년 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학교 설치 사업, 공원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에 보시면 실시 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다. 이런 말 때문에 어려워. 겨우 내용 이해했는데 가로에서 뭐는 제외 그러면 머리가 막 꼬이거든요. 복잡해져. 자, 그러면 10년 내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부터가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냐 그러면 실시 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 시행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삽으로 땅을 팔 때가 사업에 착수한 거 아니에요. 땅 파기 직전 단계를 우리는 사업 착수로 봐. 그래서 삽질하기 전에 뭐예요? 실시 계획 인가. 땅 파는 계획을 인가 받으면 그때를 착수 시기로 봐. 그러면 10년 내에 사업에 착수 안 했을 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근데 10년 내에 사업에 착수했을 때는 매수 청구를 못 해. 언제 착수한 거야? 실시 계획 인가가 있으면은.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 있었을 때는 제외다. 매수 청구 못 합니다. 그다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게 대야.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거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보세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목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 지목 다 배웠죠? 여기가 지목이 대야. 근데 두 개의 땅이요. 같이 학교 부지로 지정된 거예요. 지목이 답인 토지 소유자한테 지자체에서 앞으로 당신 땅은 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니까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의 건축은 금지입니다. 그랬어. 저기 땅 주인 막 웃어요. 당신 충격 안 받았습니까? 아니 제 땅은 논이에요. 논은 어차피 건물 못 져. 충격이 있을 리가 없죠. 충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논은 건물 신축 금지에도 충격이 없다. 어차피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망가지더라도 개축이나 재축 금지야 또 웃어요. 논 위에는 개축이나 재축할 건물이 없어. 그렇죠?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다음 달에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축 금지 피해봤네. 자기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자기 건물 지어놨죠. 좀 고치려고 개축하려는데 금지. 그러면 피해를 본 지목은 뭐예요? 대. 지목이 답이나 이런 것은 학교 부지로 백날 지정해도 피해가 없다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몰고 가는데 네 배를 가라앉히겠다 막 웃어요. 너 충격 안 받냐? 내 배는 잠수하며 그런 거. 예. 전혀 충격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만 피해를 받죠. 자, 이제 기출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지목과는 관계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O. 기출 문제 7문제 맞히신 거야. 예. 그 다음에 그 토지 뒤에 가로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 했죠.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때도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웠어요? 예?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죠. 근데 만약에 토지만 매수 청구해서 토지만 사갔다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럼 법정 지상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려면 다 같이 사고 안 살려면 다 같이 안 사야 돼. 그래서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해서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 원칙은 6명 시장 군수고요. 예외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돼. 만약에 LH공사가 도로, 공원,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면 이걸 안 한 사람은 LH공사죠. 책임을 누가 져야 돼? LH공사가 져야 되니까 그 LH공사한테 매수 청구. 동그라미 2번 설치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자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고요. 매수 청구 대상 나왔죠? 예.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 절차.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요. 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몇 년? 2년 내에 매수. 그렇죠? 자, 매수하는 경우 대금 지급 보세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예. 밑에 보충학습.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치법, 공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너무 길어. 줄여서 공치법입니다. 공치법을 준용하고 오른쪽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죠. 자, 발행 조건 보세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 지자체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1번 또는 2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가로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요.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지자체마다 물가가 다르죠. 그래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에 발행 절차가 나왔어요.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법에 따르고요. 만약에 매수 청구했는데 거절하거나 밑에 허가세 나오죠. 거절하거나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년 내에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 있죠. 3층이야 단독주택. 이거 공동주택으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죠. 예. 1종 3층이야 1종 근생. 3번 3층이야 2종 근생.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라고 나와 있죠. 자, 학교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제 학교 부지에서 풀려 공원 부지로 지정된 자기 땅에서 풀려서 이제 자기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죠. 예, 이거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죠. 20년 대신에 10년 다음 날 빼고 나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것 중에서 일단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외워야 되죠. 외울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기반 시설의 종류도 좀 외우셔야 되고요. 자주 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 다 합격하실 거예요. 예. 다음 주에는 혹시 눈 오거나 그래도 오셔야 돼요. 예. 춥다고 안 오고
피곤하고 안 오다 보면요 1년에 공부할 날이 며칠 없어요. 꼭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